어딘가에 계속 나오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래봬도 이게 창사 특집이었거든요, EBS. 근데 아무도 몰라요. 밤 9시 반 황금 시간대인데 이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에이 이거 한 번 나와서 누가 아냐고 4개월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몰라요. 그 주변에 지인이 에이 EBS를 누가 보냐고 저 MBC 이런 데를 나와야지. MBC입니다. 50분 동안 혼자 떠들었습니다. 근데 몰라요. 예능을 나오시라고. 예능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몰라요. KBS 9시 뉴스 같은 데 나와야 아주 확실하게 그런 대로 KBS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모르십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 같죠? 몇 달 전 얘기예요. 제가 건식 왕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시사기획 창도 저희가 자문을 하고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몰라요. 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로 29년 차 직장인이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마케팅 자문을 맡았고요. 그래서 지역 상권들을 분석해서 나라에 레포트 올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상권 분석 전문가로 사진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찍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문 맡고 있습니다. 말이 자문이지 심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케팅 신분과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된다는. 자, 그 이 바닥이 매출이 인기고 실적이 깡패다 보니까 좀 매출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뭐 한 시간에 80억도 팔아보고 120억도 팔. 이건 추억팔이고요. 지금 저희 회사의 기록을 보면 저희는 사업 설명회, 투자 설명회, 프랜차이즈 설명회, 제도 설명회, 신제품 설명회 등등등등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새벽 4시에 나가서 뭐 신제품 설명회 하고 오후에 또 제도 설명회 하고 그게 저희 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설명회 때 1시간에 210억 정도 판 사례가 있고요. 몇 년 전에는 모 회사에 시간당 39억 정도 저희 상품을 판매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 저한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 짧습니다. 벌써 12시 15분입니다. 45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연료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한 곳에 쓰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죠. 근데 다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돈인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지금 영업을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니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빨리 진행해도 될까요? 좋아요. 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사업자 파트너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해봐. 이걸 저 테스터모니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건 최악이죠. 논리가 서야 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순서를 좀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속도가 빨라서 어쨌든 더 집중한다면 유용한 컨텐츠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서 앞으로 타 사업자들을 모집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론적인 질문. 요새 네트워크 마케팅 별로라던데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별로라던데. 가령 여러분이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에 물어볼까요? 아니면 인터넷 댓글에 물어볼까요? 아마 원 없이 악플 볼 겁니다. 차리지 마라, 차리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보를 얻으려면 백종원 씨 찾아가면 되죠. 어떤 분야를 내가 알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나오는 수많은 악플들 그 사람 이름 알아요? 만나봤어요? 누군지는 알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이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예비 후보자가 예비 사업자가 제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얘기해 보시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시죠. 뭐가 요새 유망 직업이에요? 의사? 초등 7세부터 시작하는 고시반 뭐 있잖아요. 좋아요. 그럼 의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의사 직업 어떠냐고 그 물어봤던 그 인터넷에 한번 물어보시죠. 역시 밤새도록 악플 보게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가 아닌 거죠.
오셔서 우리 센터 지점에 오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게 무슨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12823. 대한민국 직업 숫자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한국 직업 사전에 등록된 직업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네요. 그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왜? 왜?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야? 해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냐면 속어법이라고 아십니까? 예를 들어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찾을 때 틀린 답지를 쳐내면 남아있는 것이 정답이 되죠. 이걸 속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쳐보자 이거죠. 그럼 12,822개를 다 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를 남기자? 그거는 불가능했지만 꽤 많이 쳐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을 자주 갈아타면 낙마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것도 알아봤다 저것도 알아봤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영업 밖의 직업부터 볼까요? 크게 이 시간은 우리가 단기 속성반이니까 두 개만 봅시다. 먼저 직장, 정규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는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저도 IMF를 겪은 세대인데요. 저는 그 럭키 금성이 럭키 금성하면 너무 나이가 나오는 것 같네. 네, 그 럭키 금성이 LG로 간판가리 할 때 그때 주 LG 마케팅실에 근무했었거든요. 이후에 미국 월마트에서 근무했고 그다음 일본 JVC 거쳤다가 마지막은 CJ였습니다. CJ에서 한 8년 정도 마케팅 일과 쇼호스트를 같이 병행했고요. 지금 13년째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제조 판매 법인도 있습니다. 마케팅 컨설팅 법인도 있고요. 자기소개를 제대로 안 했구나. 자, 직장생활 어떨까요? 저도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끝났는데 저도 IMF를 겪은 직장인인데요. IMF 때요. 30대 대기업 중에 몇 개가 한 방에 무너졌을까요? 16개예요. 절반이 없어졌다고요. 당시 재계 2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대우였습니다.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LG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 회사 망해 저 회사 망해 우리가 다 대기업 밀집 지역이었거든요. 정신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한국이 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월마트로 도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이, 민간 기업이니까 그렇지 금융기업은 다르잖아. IMF 전에 5대 은행 뭔지 혹시 연배가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조흥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어떻게 됐어요? 단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순차적도 아니고요. 단 한 방에 5개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죠.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대기업이 현재는 어떨까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대기업이요. 몇 개인가 제가 다 세어봤더니 500대 기업 중에 98개, 즉 5개 중에 하나는 대출 이자도 못 내서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기업, 일명 좀비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다를까요? 대기업도요. 52곳이 지금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상황이 이래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대기업이야. 초,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인생의 최종 좌표는 대기업이야. 얼마 버틸까요? 10년이면 나와야 돼요. 우리 100세 인생에 10분의 1 발 담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기업 가봅시다. 얼마나? 16.6년 발 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허상. 자, 그러면 아예 원색적으로 얘기할까요? 어머, 그 집 아들 이번에 이마트 들어갔다 어쩜 좋아. 5년이면 잘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와, 그 집 딸은 이번에 GS 들어갔대. 대박. 4년이면 잘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면 또 어딘가에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이 돼서 구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좋다 이거야. 나는 신의 직장을 갈 거야. 신의 직장엔 신들만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안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디 저 놀러 가는 거고요. 스트레스 없는 거는. 그래도 나는 버텨볼 거야. 그래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얼마 볼까요? 열에 3명 200 못 번다. 열에 3명 200 못 번다. 열에 4명 200 못 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금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알바하는 게 더 낫죠. 곰은 결코 오늘이 세 번째 스케줄이라 제가 헛소리가 좀 나오네. 돈은 결코 곰에게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뼈가 닳도록 일을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내 겁니까? 아니죠. 다 주주들한테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어떤 기업의 큰 톱니바퀴 나사처럼 살다가 마모되면 배 터지는 존재. 이게 직장생활 아닙니까? 고달프고. 그리고요. 뭐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돈이 뭐 중요하노? 뭐 내 사기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 분. 아유 돈이 뭐 중요해. 아유 나는 뭐 그런 거라고 하기에겐 돈이면 귀신에게 맷돌 돌려 시킬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에이 그건 속담이지. 성경에도요. 전도서 7장 12절에 돈이 보호가 된다는 속담 구절이 있어요. 난 절에 다니는데 불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흙이 많으면 큰 불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도덕 시간인지 국민윤리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학교에서요. 행복의 비결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도덕 교과서에 나와요. 행복의 비결이란 자주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적인 삶이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이 삶.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인생의 페달을 내가 밟는 삶. 이게 자주적인 삶이죠. 그러려면 행복의 연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직장은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자, 퀴즈. 저 쇼호스트 많이 팔면 많이 번다. 정답 뭘까요? 국물도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 99.9를 넘어 100%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뭐 1년에 제가 매출을 3천억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지. 거기서 제가 몇 프로 받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출연료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어곡자란 자고로 사람이 뜻을 펼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방청객 리액션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그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되나. 이게 뭐 이렇게까지 잘 들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꿈의 연봉 1억을 받으려면 대기업에서 직장인이 20.6년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은 이미 5%는 받고 있고 우리는 특히 상한선이 없습니다. 저 이번에 1억 받고 싶어요. 그래. 너의 영혼을 갈아봐. 네. 그런다고 연봉 올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오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직판 그 MLM 그 수입자들 중에 상위 수입자들 보면요. 1년에 100억을 받는 사람이 있고 1년에 200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소득이요. 지금 1억 달러, 즉 1,400억을 받아요. 대기업 총수도 이렇게 못 받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게 1,000억이 넘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선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나의 정직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일이 바로 이업이라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이죠.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롯이 나의 그냥 노력과 나의 전원을 쏟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아주 바람직한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직장은 그렇다 쳐. 에잇 직장. 자, 그러면 두 번째 소고법으로 사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업자 1,000만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이 정도고 법인 사업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요. 뭐 다들 접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때 지금 23%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활동 인구 4명 중에 1명은 사업자입니다. 특히 지금 개인 사업자의 80%는 1인 기업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떨까요? 한번 속사를 열어볼까요? 우리 업의 창업 비용 어떻게 되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몇 억씩 공탁 걸고서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뭐 3억은 공탁을 걸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말 그대로 믿져야 본전인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평균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서울 분. 별로 없네. 자, 서울 외 지역.
아, 이래서 이렇게 지방색이 만연했군요, 얼굴에. 네, 진담이고요. 자, 서울을 보면 지금 9,500입니다. 와, 1억이네. 나 서울에서 창업 못 하겠다. 경기도로 가자. 경기도는 1억입니다. 안 되겠다. 인천 가자. 인천은 더 듭니다. 아니 뭐 이래? 지방으로 더 내려가 볼까? 대전? 오, 뭐 1억? 아니야, 경상도까지 가볼까? 뭐야? 대구? 뭐 다 이래. 제일 피해야 되는 동네가 하나 있거든요. 아, 거기서 오셨으면 안 되는데. 세종시입니다. 2억 들어요. 이래서 평균에 이 정도입니다. 아, 좋다 이거야. 내가 이 돈 썼다 이거야. 그럼 이 투자금이 회수가 되나요? 될까요? 2명 중에 1명은 투자금 회수도 못해요. 그냥 이 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분들 뭐 할 때 다들 막 부품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돈은 공기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뭐 벌기라도 좀 했나? 100만 원을 못 벌어요. 4명 중 3명 100만 원을 못 벌어. 그 제 얘기가 공신력이 없을까 봐 아예 그냥 기사를 그대로 한 톨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기사를 그냥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자, 그럼 그래도 좋다 이거야. 나는 열심히 일할 거야. 언젠가는 나에게도 볕들 날이 있지 않을까. 그 결과는 폐업입니다. 금년 1월, 2월 2달만 20만 명 폐업했습니다. 이게 2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에 2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0개밖에 안 돼요. 작은 도시들 10만도 안 되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았다는 게 금년 1월, 2월에 함부로 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퀴즈. 자, 어느 쪽이 많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교육에 젖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전 세계 119개국에 지금 3만 4천 개거든요. 대한민국은 8만 7천 개 지금. 여기서부터 반경 1km 걸어가면서 18개의 닭집을 봐요. 닭들이 무슨 죄라고. 자, 그러면 전 세계 스벅과 대한민국 치킨집은 어떨까요? 예, 이렇고요. 이래요. 이거 너무 기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의 인생은 기승전 치킨집 아니겠습니까? 다 치킨집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난 카페로 가자. 물장사는 어떨까요? 지금 10만 개 돌파했는데요.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숍이 3년 안에 창업하고 폐업률이 66%.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페 지옥이라는 말. 함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이것도 아니면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식점이 있네. 먹는 장사. 열에 9 문 닫고 열에 9 문 닫고 열에 9 문 닫고 열에 9 문 닫고 열에 9 문 닫고. 먹는 장사는 남는 장사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에 65만 개의 음식점들이 있는데 정말 그 사업 보고서 언급하자면 참담해서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결론. 도피처에 낙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오늘 처음 오신 후보자님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뼈를 내리십시오. 라고 사측에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해 봤어요. 제가 뭐 유사나 주주도 아니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 객관적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영업 밖을 봤으니까 우리 영업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영업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업은 좀 나하고 안 맞아. 영업은 참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죠? 읽어보세요. 발음 좋고. 자, 이거 해석해 보실까요? 근데 이게 해석이 민간인하고 영업인들하고 해석이 달라요. 민간인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이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거잖아요. 영업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요즘 영업 잘 되세요? 이거로 아니 우리가 요새 어때요? 이 얘기가 뭐 날씨 어때요? 기분 어때요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요새 어떻게 영업 좀 잘 돼? 이거잖아요. 그죠? How are you? 자, 답변도요. 민간인하고 영업인이 좀 다릅니다. 민간인은 어떻게 답변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죠. 영업인은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아 힘들죠 영업이. 자 영업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을이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 지금 뭘 권하고 뭘 하다 보면 내가 뭐 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옷 브랜드도 딱 하나만 고집하잖아요. 갑. 예, 이것만 입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혹시 갑인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린 다 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나 다 우리는 을이에요. 우리는 갑이라는 커다란 갑이라는 시스템에 을로 살아가는 겁니다. 갑이 어디 있을까? 금융감독위원회 거기 들어가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을이에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어디 뭐 얘기해 보세요. 테슬라 뭐 구글 뭐 삼성 들어가 보면 다 을이에요. 갑은 없어요. 있다. 딱 한 명 있더만요. 소비자만 갑입니다. 돈 쓸 때만 갑이에요. 아니 우리가 을이니까 돈을 받는 거죠. 돈 써가면 아니 저기 돈 받아가면서 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찾아봤어요. 갑 중에 갑이 있나? MD가 있습니다. MD가요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90년대 MD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로테이션 근무 때문에 MD가 말 그대로 매장에서 물건 빼 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 벤더 사장님은. 근데 우리가 땡땡 이마트 저마트 그 마트 저기 조사를 했거든요. MD들. 이거 완전히 지금 의리하는 말 아닙니까? 예. 너무 힘들다고. 네. 정말 예, 고객한테 치인다 어쩐다. 그래서 MD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뭐든 다 한다의 약자예요. 아주 치사하고 더러워가지고. 방송 쪽에서는 PD가 최고인 것 같죠? PD는요 피곤하고 더럽다의 약자입니다. 공무원도 찾아볼까요? 갑 중에 갑 공무원. 자 지금 가족 중에 공무원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월급에 대한 만족도 바닥, 미래에 대한 만족도 바닥, 완전 바닥이에요. 공무원의 70%가 9급인 걸 알고 계십니까? 9급이 하는 일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겁니다. 민원인의 갑질은 가히 예술입니다. 제가 저기 연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다녀왔는데요. 자문 때문에 거기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연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복이 VOC, Voice of Customer, 민원을 뜻한대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하지마 나한테 하지마. 연간 2,600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정말 을 중에 슈퍼 을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아니네. 자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대한민국 감정노동 상위 10위 중에 몇일까요? 자 10위는 공개하고 갈게요. 미용사. 자 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4위? 3위? 2위? 자 9위 TM, 8위 패스트푸드, 7위 건표, 6위 음식점 종업원, 5위가 방송 직군이에요. 2000대1 아나운서, 1000대1 쇼호스트. 자 4위는 조금 생뚱맞고 자 1, 2, 3위 중에 몇일까요? 네트워크는 3위 휴대폰 대리점 판매, 2위 홍보도우미 판촉원, 1위 스튜어디스. 없어요 여러분. 부럽다. 10위 안엔 들지도 않는 행복한 직업이시네. 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미세먼지 예보를 많이 봅니다. 그죠? 황사가 오나 안 오나 오늘 어떤가. 그런데 재미난 건 사람들은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서 관심이 늘 많은데 이 미세먼지 예보가 몇 단계인지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 별로 없더라고요. 5단계 또는 4단계거든요. 5단계로 발령 날 때도 있고 4단계 발령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없어요. 기상청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빼버렸어요. 뭘 뺐을까요? 매우 좋음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보가 그냥 매우 나쁨, 나쁨 한때 그냥 다 나빠요. 그리고 가끔 좋을 뿐이에요. 이게 4단계면 한때 나쁨이 있다 없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다 나빠요. 저 왜 그럴까? 왜 기상청은 매우 좋음을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죠.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존재하지 않는 날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직업 중에 감정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갑이 돼서 돈을 쓸 때도 감정 노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받으면 일을 하는데 감정 노동 없는 직업을 찾겠다?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업은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자도 영업이 관건이. 아니, 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대리운전하는 의사, 알바 뛰는 변호사?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 그냥 말을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이성적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뚜렷하게. 자, 의사가 현재 16만 명의 자, 가족 중에 의사가 계실 테니까 의사 선생님을 비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예,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가 있고요. 해마다 지금 한 3천 명 정도씩 쏟아집니다. 사회로 쏟아집니다. 한의사는 지금 2만 3천 명에 한 780명 정도입니다. 자, 요 숫자를 지금 잘 봐주시면서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만큼씩 문을 닫나? 1200개. 이거 더 심각해요. 700개.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그렇다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의사들은 어떨까요? 페이닥터들하고 하면. 이러면 지금 배출되는 숫자만큼 문을 닫고 배출되는 숫자만큼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요. 요새는 의사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더 의술을 살려서 어떻게 더 현란한 손놀림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지가 아니라 상담실장 괜찮은 사람 없어? 예. 좀 이쁘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없어? 이거 찾는 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요즘 상담실장들 압구정이나 강남 쪽에 가보면 의사보다 상담실장이 돈도 더 많이 받고 한 수 위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상담하고 나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의사 누구 선택할까? A, B, C, D 중에 B 의사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상담실장한테 코디나한테 오히려 더 영업을 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말빨이 중요해져서 사무장 영업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사시 점수보다. 그 고소득 14%가 월 200을 못 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도요. 다 로펌 가지 누가 개인 변호사를 누가 찾아요? 회계사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변호사들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이거 예전에 드라마에 그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근사하죠? 이건 드라마고요. 진짜 변호사 사무실 보여드릴게요. 자,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공개합니다. 짠. 이게 진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왜 의자가 2개일까요? 그래야 월세 반씩 부담하지. 그 제 얘기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예, 별로 제 얘기를 안 하는데 잠깐 그냥 저희 얘기를 하나 하자면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제가 회사 열심히 다닐 때 북촌 혹시 그 개동이라고는 잘 모르시고 북촌이라고 거기에 한옥을 하나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예쁜 미음자 한옥. 그때 되게 쌌어요. 예, 엄청 쌌어요. 예. 근데 왜 샀냐면 그냥 예뻐서 샀어요. 너무 미음자 한옥인데요. 제법 큽니다. 쭉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 중정이 있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노란 나트륨 등에 눈이 소복히 쌓이면 그 바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쉼과 여유가 생기는 삶의 여백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회사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거기로 썼거든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소장님, 제가 외국 가야 되는데 3개월 뒤에 외국 가야 되는데 혹시 그 한옥 조금만 제가 사무실로 한 칸만 책상 하나 자리만 좀 써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내 거잖아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게 법정 꽂아놓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외근이 많은 직업이라 뭐 저녁에나 돌아오니까 그냥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난 이 양반 진짜 외국 가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북촌 카페에서 의뢰인 만나서 미팅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여기 우리 중정에서 미팅하시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거기서 미팅을 하시는데 의뢰인 오면은 한방차도 내놓고 가고 나면은 컵도 깨끗하게 뽀득뽀득 닦아놓고 아침에 오면 마당 쓸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북촌이요. 나중에 유명해지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대문을 열어놓잖아요. 아침에 이집트 사람, 시리아 사람, 파키스탄, 불가리아. 아니 난 불가리스만 먹어봤지 불가리아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정말 해괴한 나라도 아니 해괴라고 안 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여기 무슨 관광지인 줄 알고 막 사진 찍고 막 대청마루에서 막 한복 없어요. 막 한복 입어보자 그러고 죽겠어요. 근데 이분 온 다음부터 반도체 공장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니까. 이분 왈. 제가 잊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전국 모의고사 4등까지 해봤대요. 전교가 아니고 전국 4등. 얼마나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소장님, 제가 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부머리. 이것만 좋으면 모든 학창 시절의 필요 충분 조건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로 뱉어지고 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딱 하나더래요. 영업력.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건 물어다 줍니까?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의사건 변호사건 사자건 다 영업이 화두인 시대입니다. 영업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되게 예민한 사례거든요. 저희 대회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눈으로만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두 개 회사 중에 대면 영업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결론은 미리 얘기하자면 대기업도 대면 영업이 화두인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1등, 2등, 3등이거든요. 제가 LG U 플러스 저희 회사는 3등 LG U 플러스를 컨설팅했습니다. 전 상품을 다 컨설팅했습니다. 특히 홈 분야 상품을. 그래서 저희는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저희는 광고 대행사가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사입니다. 즉 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고 컨셉 보드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LG U 플러스의 사례를 코로나 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 비밀이니까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 비포, 애프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시 보실까요? 비포, 애프터. 예, 저희가 자문을 해서 예전에는 이랬던 게 지금 자문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개문 영업? 예, 그건 기본이고요. 자, 사람에게 집중해 보시죠. 우리가 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보이나요?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제가 다 내보냈어요. 그거 아세요? LG U 플러스는 정규직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간판은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규직입니다. 직영점이라고요. 근데 나가 보니까 여기 예전에 허 부회장님이 지금 용퇴하신 허 부회장님이 저한테 매장을 좀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 매장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매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오전에 일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점심 먹기 전까지는 논다고 봐요. 그냥 뭐 서류 업무 이런 걸 하고 있고 세일즈를 안 해요. 그래서 전국을 UCRM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구역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자기 지역 근방에 있는 곳을 방문한 겁니다. 호별 방문을 한 겁니다. 도투도. 그러니까 상가를 직접 방문한 겁니다. 다 내보냈어요. 다. 안녕하세요. 여기 신림점 LG U 플러스 점장 장문정입니다. 사장님 한국통신 쓰시죠? KT잖아요. 그거 60년 전 선이라 느려요. 선도 낡았고. 저희 LG로 바꾸면 광통신이라 8배 빠르고요. 포스도 잘 돌아가고 다운도 안 됩니다. 65인치 TV도 하나 공짜로 드리고 한다는 얘기죠. 제가 레포트에 어떻게 적었냐면 장점이 부재자가 없잖아요. 어쨌든 방문 접촉률 100%. 그다음에 생각보다 불친절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그들의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본인이 방문했던 거기 가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업종 전환 개폐업이 되니까 신규 거래망이 계속 샘솟습니다. 보상을 주잖아요. 변명이 필요 없고. 막연한 아웃바운드 콜이 아니라 알짜 소개 콜이 나옵니다. 옆집이 하면 다 해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요. 1등 했어요. 홈 분야 상품을. KT하고 SK 허를 눌러버렸습니다.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맥 놓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 때 완전히 순위를 바꿔서 그래서 제 책 1초 문구라는 책이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거기에 모 IT 회사 홈 분야 상품을 3위에서 1위로 올려놓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게 이 회사 사례입니다. 대기업도 대면 영업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두 번째 이동통신사 앞에 선물 쌓아놨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치킨 게임이 생겼어요. 앞에다가 선물 쌓아놓으면 앞집에 있는 KT가 민원 넣어버려요. 고발. 소방법 위반이거든요. 임시시설물 적재로 소방법 위반이면 영업 정지까지 갑니다. 우리 고발했어? 나도 고발해. 막고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물건을 내다 놔야, 즉 고객한테 알려야, 보여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루에 평균 8명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절반은 의미가 없어요. 잘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KT 아니에요? 아니면 길 물어보러 들어오거나 이거 전원 어떻게 꺼요? 막 이러거나 쓸데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내다 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왜 문제가 없을까요? 바퀴를 달면 문제가 없어요. 소방법 적용을 안 받아요. 이 사실을 대기업도 몰라요. 저희가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샘플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여기 제일 잘 된 게 아이들 나라 영어 유치원이라고, 코로나 때 애들 유치원 못 보냈잖아요. 아니 하루에 확진자 50명 나왔을 때도 어디 빌라 302호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둘둘 말아가지고 싣고 가고 막 이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애들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통신사만 바꾸면, TV만 틀면 영어 유치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인데요. 여기 있지 마라. 나가라. 우리가 다 알려줬어요. 여기서 해라. 여기는 지금 고양구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속반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라고요. 여기서 키오스크 행사했습니다. 왕십리는 여기서 했고 인천 같은 경우는 5군데를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매출이 8,000% 나왔어요. 직원을 40명까지 늘리고 출근하지 마. 바로 그냥 현장으로 가. 코로나 때 그냥 길에서 손님들 다 낚아버리는 거예요. 대면 영업을 합니다. 대기업도. 두 번째, 삼성전자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재작년 5월 1일자로 삼성전자 B2B 사업부 시스템 에어컨 사업부가 영업을 시작했다는 거, 대면 영업을 시작했다는 거 모르실 겁니다. 이제는 이게 바람만 느껴도 이게 LG 바람인지 삼성 바람인지 알 것 같아요. 하도 이거 그죠? 예. 고객 바람, 네.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예. 그 구독 서비스를 시행을 한 거예요. 전국의 모든 빌딩들을 방문해 가지고요. 평생 사무직이었던 직원들 다 내보냈어요. 영업하라고. 황당한 거죠. 가서 여기 유사나 이쪽 건물은 지금 에어컨이 200대니까 저희가 200대면 뭐 몇 프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매월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월 청소해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1년 12달. 이거 안 했거든요. 누구도 안 했어요. 누구도. 고장 나면 불렀지 이걸 매달 관리하는 구독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없었다고요. 이걸 다른 회사도 아닌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세일즈 스크립트, 세일즈 톡 우리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사업자분들 근무하시는 지점들이 있으시잖아, 그죠? 거기에 일하시는 그 장소에 혹시 프린터기가 같이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구나, 예. 네. 약 먹을 시간인데 약 좀 갖다 주실래요? 멀티팩을 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매출을 쫙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 그 다음에 전국에 다 이거 나눠가지고 쭉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쫙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천수담 농사를 아십니까? 천수담 농사는 논농사, 밭농사랑 다르게 산 비탈에서 짓는 농사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물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만 쳐다봐야 됩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되죠. 대기업도요. 천수담 농사 안 해요. 하늘만 바라보지 않는다. 열심히 나가서 대면 영업을 하죠. 근데 내가 뭐라고 영업을 안 그래요? 대기업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인이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미국 전체 근로자가 1억 5천만 명인데 그중에 영업 관련 종사자는 10%, 9%니까 즉 미국에서 지나가는 직장인 10명 중에 1명은 대면 영업합니다. 이 비율은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5위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제조업은요? 오히려 제조업은 훨씬 적어요. 870만으로. 그러면 IT, AI 시대 영업은 줄었을까요? 대면 영업은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영업직은 오히려 소폭 늘었고 생산직은 30%가 줄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더 놀라워요. 13%가 지금 영업이고요. 앞으로 단 5년 만에 영업 노동인구 100만이 늘어서 20%, 즉 일본은 앞으로 5년 뒤면 5명 중에 1명은 대면 영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화두라는 거죠. 영업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소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을 놓고 볼까요?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온라인이 얼마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한 70%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 실질 추정은 여전히 4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면이라고요. 미국은요 15.4%, 나머지는 전부 대면이라고요. 전 세계는요 5.7%, 전 세계 GDP의 5.7%만 모바일 인터넷 경제고요. 나머지는 전부 대면입니다. 끄떡없어요. 작년에 미국의 대면에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면 영업에 쓴 돈이요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가 넘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전체에 쓴 돈의 20배가 넘는 겁니다. 대면 영업 시장은 그렇게 쉽게 꺾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대면 영업의 대표격인 월마트가 있죠. 월마트 요새 주가 확 꺾였을까요? 지난 1년 딱 놓고 보면 주가 2배 올랐어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세요. 당장 2배 오른 걸 확인이 될 겁니다. 대면 영업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에이 무슨 소리시냐. 말이 그렇지. 당신이 나가서 영업해봐라. 그게 말처럼 쉽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죠? 아닌가요? 이쯤 되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탁 부서뜨릴 수 있는 뭔가를 누가 집 전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뭐를 가져왔거든요. 자, 아카데미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강의장 안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나가서는 통용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영업 살아 있고 다들 영업 화두고 영업 나 몰두하고 있고 그래.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 내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던데. 현실 당신이 한번 팔아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08년 9월 1일에 대한민국에서 치아보험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그때 라이나 생명이었는데 방송 1시간 하잖아요. 제가 10,000콜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가 하루에 보험 한 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한 번 방송하면 10,000콜이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방송할까요? 일주일 내내 하는데 수만 명을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면 왕대우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가 되니까 바로 꺾이더라고요. 왜? 모든 보험사가 치아보험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콜이 꺾이니까 콜을 살려야 되잖아요. 보험회사는요. 그 홈쇼핑하고의 관계가 조금 복잡한데 홈쇼핑은 정액방송, 정률방송이 있습니다. 팔린 물건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게 정률, 그냥 방송 시간을 사는 게 정액방송. 근데 보험은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청약이 뭐 실제로 몇 콜이 되든 말든 그냥 번호만 남기면 거기 곱하기 얼마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 콜수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체결이 되든 말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니까. 미팅을 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사은품을 주자. 뭘 주면 좋을까요? 옆에 MD가 주걱 주자 하더라고요. 주걱. 녹말 주걱 어때요? 주걱.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을 주자. 그것도 US 달러 주자. 그것도 행운의 2달러를 주자. 미국에서도 2달러는 통용이 잘 안 돼요. 2달러 받으면 다시 안 나가요. 집에다가 보관을 하지. 이거를요. 콜만 남겨도 주는 거예요. 5인 가족이다? 그렇죠. 10달러 생기는 거예요. 방송 때마다 남겼다? 10번 남겼다? 50달러 생기는 거예요. 무료 배송이거든요. 콜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신에 체결률은 바닥을 쳤는데 이게 LIG였는데 체결률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실제 청약률 1%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상담원들 멘탈이 다 나가는 거예요. 100군데 전화하면 한 콜 나오는. 나 돈 받으려고 전화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 제가 여기 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세일즈 톡을 알려드리고 한들 이미 멘탈이 나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 얘기를 듣겠어요? 그럼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당신이 해봐라. 헤드셋 쓰고. 그렇다면 이 회사를 한번 보시죠. 같은 시기에 제가 왜 이걸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냐면 녹십자 생명이라는 걸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녹십자 생명이 이게 얼마나 상품이 안 좋냐면 이번 4일째부터 120일 한도로 입원비 얼마 줄게 끝. 이게 다예요. 그리고 회사는 녹십자 생명 지금 사라졌지만 이름도 없지. 상품도 안 좋지. 이러니까 콜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서 제가 막 바가지 뒤집어 쓰고 방송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루에 DB를 몇 개 나눠주냐면요. 이 양반들은 하루에 DB를 200개씩 받았어요. 이 양반들은 하루에 DB를 몇 개 받았는지 아세요? 이만큼 받았어요. 2개 받았습니다. 많으면 3개. 하루 2군데 전화하면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전화는 아예 됐어요. 끊으면 전화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 체결률 1%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하루에 몇 건 할 것 같으세요? 청약을 5개에서 7개를 합니다. 한 번 전화 걸면 그 집의 모든 가족들뿐 아니라 옆집에 사는 아줌마, 어린이집 엄마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가입시키는. 제가 녹십자 특공대를 불렀어요. 자, 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얘기하면 끝도 없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사례를 하나 근래 사례인데 역시 대입인데 그냥 이게 녹화가 안 되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3H 지압 침대는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3H 지압 침대 하나로 척추 지압과 마사지를 한 번에. 이 맛이지. 한 곳에서 하나로 한 번에. 3H 지압 침대. 3H 지압 침대는 계절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3H 지압 침대 하나로 뜨끈함과 시원함이 한 번에. 가까운 무료 체험센터로 오세요. 안마의자, 안마기기, 지압을 못한다. 안마의자 안마기기는 자, 지금 화면을 여기서 놀러가 멈춰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역시 안 되네. 네. 이 상품 아세요? 3H 지압 침대? 예. 아니요. 이거 말고 전장. 예. 그냥 놔두십시오. 예. 네. 그냥 아니면 중간쯤에 하나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냥 여기다 놔둡시다. 저희가 이걸 컨설팅을 했는데 이 상품은 음성 판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성 판매라는 건요. 우리는 양성 판매잖아요. 그죠?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음성 판매는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오고 뭐가 이제 안 떠요. 3H 치면 뜨던데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3H 지압 침대는 인터넷으로 안 팝니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이게 지하 어디 센터로 가면은 반짝이 옷 입은 총각이 막 노래도 하면서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이게 1,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1,300만 원입니다. 자, 쌈짓돈 가지고 사시는 할머니들이 여기 오면 이거 살까요? 우리가 맡았거든요. 자문하다가 컨설팅으로 바꿨거든요.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머니, 이거 1,600만 원이에요. 예. 살 수 있을까요?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사업자들이 이거 함부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좋아요, 제품은. 아예 이걸 보실까요? 재무제표를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300억으로 꺾였어요. 330억에서.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해가지고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해서 470억, 500억, 600억 2배 올랐어요. 코로나 중에만.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이미 2배 올렸습니다. 되더라는 거죠. 못 파는 건 없어요. 어떤 거라도. 지금 1,600만 원짜리 팔고 계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음성 판매십니까? 아니잖아요. 대상이 다 90대 노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린 필요한 걸 지금 제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못하는 건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어떤 동기부여보다도 그냥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10분 30초 동안 빛의 속도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지금 직접 판매 산업이라고 하죠. 그죠? 얼굴을 보고 판매하는 이런 직판 산업이 전 세계 200조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2위 또는 3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중국 대국을 이기고 정말 이 직접 판매 시장의 본거지라고 하는 독일도 이길 때가 있다라는 거. 일본은 뭐 항상 꺾고 있고요. 엄청나죠. 이만큼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요. 지금 20조에서 27조 정도랍니다. 이렇게 갭이 큰 이유는 하나죠. 그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 다른 쪽은 더 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쪽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선방한 것이 우리 산업입니다. 지금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성장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1조 정도 했는데 지금 재작년에 4.5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랑 비교하면 이해가 되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게 뭐 많이 늘긴 늘었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하고 성장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네트워크는 지난 20년간 400%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20년간 2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더 오른 겁니다. 그러니 미국 다우존스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2배 이상 더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만큼 성장세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호재예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성장세에 있는 곳에 올라타면 동반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산업에 끼어들면 그건 같이 죽는 것처럼. 지금 보면 지금 유산화는 글로벌 빅10 10위 안에는 늘 들죠. 순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늘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사실 영업을 했거든요. 와가지고 담당자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제품 하나 좀 넣으면 안 돼요 얘기했더니 어림도 없네요. 미국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라서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몇 해 전에도 지금 어디다 하나 넣어가지고 저희가 재미를 많이 봤는데 글로벌한 기업이라서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활동 인구 50명당 1명이 지금 직접 판매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56%는 공정한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타직군은요 거의 바닥이에요. 한 자릿수 나오는 것도 많아요. 일반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다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나 직장 다니는데 내 연봉 만족해. 진짜 여기는 공정해. 정의가 살아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도 56%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72%가 여성이고요. 영국의 경우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즉 여성도 일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증명이 되죠. 64%는 부업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전업으로 추가됐을 때는 추가 소득 상승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고 특히 4명 중 1명은 54세 이상입니다. 이게 한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지금 고연령대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지금 좋냐면 지금 인구 분포도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안 가요. 역항아리라고 역항아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인구 분포도가 지금 50대가 제일 많고요. 71년생 계세요? 여기? 그 제일 많은 세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세대들이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제일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 돈이 없어요. 저희가 저기 몇 해 전에 땡땡 호텔을 맡았었는데 MZ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호텔이거든요. 재무제표 봤더니 다 엄마 카드, 아빠 카드던데. 젊은 애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보면 지금 50대, 60대가 지금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다는 거예요, 추세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가장 일도 많이 하고 돈도 잘 버는 세대가 50대예요, 50대 지금. 그리고 대면 소비를 한다고요,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안 하고요. 70대는 어떨까요? 25%, 4명 중에 1명은 이미 취업자고요. 역사상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젊어요. 너무 건강하고. 저도 뭐 아직 환갑은 안 됐지만 요즘 세대가 예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즘 청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죠? 요새 누가 환갑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 우리 방판 산업 쪽의 종사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나홀로 사장님 수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이
38.2%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비정규직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이잖아요. 이 4차 산업이 끝나기 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4대 6으로 역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이제 60%가 되고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의미심장한 건 이렇게 독립 사업자가 됐을 때 대부분이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전통 유통은 어떻게 될까요? 왜 몰락을 할까요? 과거의 유통 방식은 기업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생산자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면 그게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한테 가는 이런 전통적인 구조였죠. 근데 유통 단계가 많을수록 제품 가격은 불필요하고 소비자들이 워낙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무비판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광고비, 중간 유통 마진,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거치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죠. 비효율적인 이런 유통 시스템들을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선택을 안 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비자가 주도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이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죠. 왜 기존 유통이 지금 몰락을 하냐면 첫째, 마케팅 비용이 비쌉니다. 좋은 원료는 언감생심이에요. 그 화장품이요. 원가 아십니까? 이게 국내 자, 국내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화장품이 있어요. 보통 수분 그 기초 10%, 색조 20%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는 원가가 10%라고요. 나머지 90%가 다 거품이에요, 거품. 네.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병보다 싸요. 병값이 더 비싸거든요. 저희도 한랄 산업 때 박근혜 정부 때 모 화장품을 저희가 컨설팅을 했는데 그때 원료가 몇백 원이었는데 병값이 2,000원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도매로 가져온 게 그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녹화하거나 저를 찍으면 제가 말을 못 하는데 두 번째, 불필요한 유통 마진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우가 왜 그렇게 비싸요? 뭐 미국소보다 사료값이 비싸서? 아니에요. 한우를 한번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우도 했었는데 사육농가에서 우시장, 도축장, 도매시장, 공판장, 식육 포장 처리 업체에서 축산물시장, 유통 소매업자, 그 다음에 마트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하고 소비자 가격이 원물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바본가? 이제는 구매 방식의 패턴 변화가 하죠. 리뷰, 입소문, SNS 후기, 광고보다 실제 사용자가 남긴 후기가 더 선호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통적으로 광고 쓰고 뭐 아무리 그냥 예쁜 모델 써가지고 별짓을 다 해봐야 알았어 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요 이 불법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 불법은요 그 회원 모집이 주요 수익원이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저런 불법 판매는. 그리고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제품 거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보통 불필요하죠. 제품의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사용 가치가 없죠. 품질도 꽝이고요. 반품도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통 하위 참가자들의 수익만 챙기고 하위 참가자들은 돈을 잃는 구조죠. 저런 불법 판매는. 오직 그냥 주요 수입원은 하나예요. 회원 모집이 주요 수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죠. 그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죠. 투명합니다. 첫째, 실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제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소비자한테 필요한 제품을 팔고 있죠. 그리고 회원 가입만으로 수익을 얻지 않고 제품 판매가 수익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영업 활동과 판매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죠. 그다음 세 번째, 투명한 보상 구조가 있죠.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판매 실적에 따라 비례가 되니까. 네 번째, 법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제품 판매가 증빙이 되죠. 그죠? 매출도 다 잡히고. 그리고 또 이게 강력한 유통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관료주의의 어떤 그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 자유롭죠. 그리고 내 노력이 내 소득이다 보니까 일의 추진력이 강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자유로운 노동 시간이 주어지죠. 종속적이지가 않죠.
자기 주도적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매달 그 월말 마감이라는 정해진 기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창조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창의력도 배우게 됩니다. 정리해고 당할 염려 있어요? 없죠. 업무 지시 받아요? 아니지. 상사 눈칫밥 있어요? 없죠. 출퇴근 시간 자유롭죠. 그죠? 분위기는 왜 이렇죠? 네. 지금 뭐지? 분명히 아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저 괜찮으시면 그 옆에 분 얼굴 한 번만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얼굴이거든요. 예. 아까하고 많이 다른데 저한테 뭐 문제가 있나요? 아 그래요? 헤아릴 수가 없네. 여러분 표정은. 아, 소데스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저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말 빨리 해도 돼요? 자, 이 양반을 보실까요? 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와튼 스쿨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은 2050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고 네트워크가 이를 전부 대신할 겁니다. 라고요. 이게요. 왜 이게 그러냐면 이유가 분석 결과 이래요. 그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유통 단계가 없죠. 제조사하고 소비자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총판 없고 도매 없고 소매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통 모델에서는 결정적으로 기업이 유통사나 광고 대행사의 비용을 지불하죠. 우린 그런 게 없죠. 대신에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캐시백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유통 구조가 되는 건 이건 명확한 일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 도구가 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들은 것만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다음 세 번째, 광고비가 소비자한테 돌아가죠. 광고사 지불하던 돈이 소비자의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네 번째는 AI나 디지털 기술이 유통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SNS,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누구나 쉽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멀리 전파할 수 있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1인 기업가 시대를 열고 있어요. 소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되고 있는 거죠. 효율적인 구조잖아요. 최적화된 구조고요. 그리고요.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안과 위기에 강합니다. 그 미래학자들이요.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노력과 시스템 이해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지금 유연하게 대처가 돼서 이쪽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떨까요? 더 강력해지죠. 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플랫폼, AI 플랫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개인 계정 하나로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점포를 뭐 계약하고 임대해야 될 이런 것도 없고 기존 유통의 패러다임과 알고리즘을 아예 깨버렸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혁신적인 유통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요 해외 자료를 보니까 레포트에 지금 재작년에 550만 개의 사업체가 생겼는데 그중에 84%가 1인 기업이래요. AI 때문이에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AI나 로봇은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사무직이나 법률, 금융 이런 쪽은 지금 80%가 다 AI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인 분야. 그게 바로 우리 쪽인 거죠. 이쪽은 대체가 안 됩니다. 왜 대체가 안 될까요? 자, 친애하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직접 하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AI가 발달해도요, 사람이 신뢰하는 거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건 대체가 안 됩니다.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정을 나누고, 교감하고, 시연하고, 설명하고, 모든 충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설득이 쌓여서 라포가 형성이 되고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거는 AI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류가 발달해도 예전에요 95년도에 인터넷 나왔을 때 공중파 뉴스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사이버 결혼이 인기일 것이다. 여기 사이버 결혼하신 분 그런 거 없듯이 그런 건 없어요. 직장보다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중요한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회사 다니느냐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저기 요거 웰빙 경제가요. 네트워크 성장, 마케팅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기식 시장만 5년 지금 5%씩 성장하고요. 웰빙 시장이 지금 앞으로 5년 되면 7조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웰빙 시장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주 잘 물려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거든요. 한의원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잖아요. 내가 보약을 왜 지어 먹어? 다들 한의사신데 지금? 나는 요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요 오메가에 이거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국가별 이제 웰니스 산업을 보면 이렇고 국내도 지금 건기식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6.2조에서 지금 작년에 7조인데 그럼 앞으로 5년 뒤면 한 얼마 될까요? 한 8조? 9조? 10조? 25조예요. 갑자기 폭발하죠.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합니다. 25조. 신문기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큰 성장세는 우리 시장의 대형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식은 정말 잘 팔려요. 건기식은 제가 저 건식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못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 위해성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다 넘어오거든. 자 아무 건강식품 아무거나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막 중에 어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중에 자 유산균이라고 합시다. 요거 2병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장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9m입니다. 저 맨 뒤에서 여기까지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뱃속에 곱창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곱을 쫙 받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뱃속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세균 무게가 이거예요. 1리터. 들리세요? 흔들어 보세요. 찰랑찰랑? 네. 1리터. 여자 1리터, 남자 1.5리터. 그런데 유익균일까요? 유해균일까요? 85대 15라고요. 유해균이 15%. 그 200ml 종이컵 하나 놓고 거기다 따라주면 돼요. 요거 마셔보라고. 요만큼이 당신의 유해균이라고. 안 먹죠. 그게 대장을 공격하죠. 폴립을 일으키고 선종을 일으킵니다. 그게 대장암의 씨앗이죠. 지금 뱃속에 대장 용종 있는 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당신 아니면 나한테 있어요. 50%. 남자는 50%잖아요. 대장암의 시한폭탄 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문제는 뭐죠? 유산균. 이런 식으로 풀자면 끝도 없죠.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려도 될까요? 4분만 시간 더 주셔도 될까요? 그래요? 예. 유튜브에서도 4분만 시간 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연구 개발에 왜 목숨을 걸 것 같으세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인터넷에서 산 듣보잡 제품은 단발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써보고 별로면 안 사면 됩니다. 먹어봤는데 별로야. 안 먹으면 됩니다. 선택권은 너무나 많으니까. 심지어 어디서 샀는지도 몰라요. 브랜드가 어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속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지속 판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먹고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단골 확보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 연구소 협력하고 임상시험 다 합니다. 유산화는 어떨까요? R&D가 어떨까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공개된 재무 보고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연간 R&D 예산이 약 1,400억 원 정도 추정이 되네요. 1,400억 매출이 아니라 이걸 그냥 연구 개발에 쓴다고? 와, 매출의 거의 해마다 5에서 6%를 쓰고 제품 개발하고 신제품 개선시키고 효능 검증하고 임상 실험하고 연구개발 전문가도서 영양학자, 생리학자, 화학자, 생학 유타주에 연구개발 센터 있고 다 모든 품질 다 거칩니다. 이거 한국말은 알아. Nutri-Search Comparative Guide to Nutrition Supplement라는 연구를 해서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요. 자, 무조건 성공하는 리크루팅 세일즈 톡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 사업은 한마디로 뭡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박테리아입니다. 네? 뭔 소리야? 복제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박테리아는 빠르게 복제가 되듯이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델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함께 성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죠. 조직이 커질수록 수익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제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일해서 그냥 혼자 한정된 수익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배운 걸 전수할수록 조직이 성장하고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같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받는 거 똑같죠. TV에서 가수들이 판권으로 뭐 내가 몇 천만 원 받았네, 몇 억 받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럽죠. 오디션 프로 나가세요 오늘부터. 노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죠. 작품 하나 잘 만들면 이후에도 소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참고적으로 제가 이래봬도 40만 독자의 베스트셀러 작가옷이다. 저 경제경영에서 40만 부분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벌써 팔지 마라 사기하라라는 책은 13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만드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마디로 소셜 네트워크와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소셜 시장이 주식 시장 지금 능가할 정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노우볼이다. 한번 굴리면 그냥 계속 구르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꽉 채운 유리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 한계가 있어요. 대기업의 빈틈. 대기업은요 유리병에다가 주로 큰 돌을 넣어요. 주로 큰 시장을 공략하니까. 근데 유리병에 큰 돌을 넣는 건 쉽죠. 얼마든지 넣죠. 그런데 그 돌 사이사이에 구멍을 채울 수는 없죠. 우린 다 채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만 우리는 빈틈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거는 그냥 단순한 큰 산업이 성장되는 거지만 우리는 시장 맞춤형 성장이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촘촘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마디로 캠프파이어의 첫 불씨와 같다. 불만 당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화력이 커지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하나 넘어지면 그냥 쫙.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비게이션과 같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길을 못 찾듯이 우리는 교육해주죠. 상품 교육 다 해주죠. 방향 잡아주죠. 어떻게 판로를 어떻게 할지 다 세팅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은 로봇 청소기와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청소하죠. 근데 언제까지 이거 들고서 이거 하실 거예요? 여러분 노동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몸이 노동하는 사람, 시스템이 노동하게 하는 사람 어느 쪽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란 얘기예요. 못 이겨요. 후자를. 왜냐하면 노동 수익은 나의 한정된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종업원으로. 그런데 이런 시스템 수익은요. 내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손하고 머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머리가 이겨요. 머리가 이기죠. 그 미국에서 계산원이 350만 명이거든요. 아마존고 무인 매장 그 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 손 다 대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왕년에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했는데 손에 물집이 날 정도로 했어요. 오늘 넷플릭스 한 주 산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총량보다 노력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시간을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끝나서 배꼽 시계가 이미 정오를 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 되지요? 개나리가 이제 필 거예요. 전 개나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나리 좋아하세요? 예, 정말 그 노란색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나리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나리 화분을 집에다가 심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겨울 내내. 다음 날 꽃이 안 펴. 다음 해에 봄에 꽃이 절대로 개나리 꽃 안 펴요. 집에서 키우면. 온실 속에 개나리 두는 정원사는 없어요. 그냥 노천에 둬야 돼요. 비를 맞고 눈 맞고 혹한을 맞고 서리를 맞아야 이듬해 봄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걸 스트레스 개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뭔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거기에서 더 분투하고 꽃을 피우는 거죠. 영업을 왜 하십니까? 힘들어도. 인생은 성취감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뾰족뾰족한 무슨 엉겅퀴? 가시 엉겅퀴. 시골에서 이제 하교하다 보면 요거 정말 딱 꺾고 싶게 생겼잖아요. 근데 딱 만지면 어때요? 따끔따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따가우니까 어떻게 잡냐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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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유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이고 끊어야지. 이렇게 해요. 자 퀴즈. 맨손으로 가시 엉겅퀴 안 따갑게 쥐는 법, 따는 법 혹시 아세요? 아니 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계시는데 맨손으로 예.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들 하시는데요. 정답은요. 확 쥐면 됩니다. 하다가 더 따가운 것보다 차라리 확 쥐면요 안 따가워요. 무슨 얘기 하려냐 아시겠죠? 비가 오면 비를 맞네 어쩌네. 차라리 비에 젖어버리면 비가 두렵지 않죠. 저 사람한테 내가 접근해보고 얘기하다가 거절당하면 더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 대학 나왔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들이대 나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에 젖으면 일이 두렵지 않고 삶에 젖으면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에 전원을 쏟는 그런 봄이 되시길. 고맙습니다.